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선관위 서버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실히 있다고 한다면은 우파 유권자들이 환영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포렌식이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부정선거의 증거랄 만한 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끝나는 거죠. 대통령은 끝나는 거고, 반대 세력인 이재명과 민주당 빨갱이 새끼들이 당위성과 막대한 힘이 생기겠죠. 헌재로 가서 탄핵 심판 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가 안 나왔다, 또 없다 이러면은 그럼 완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뭔가 100% 확신이 있었다고 그래도 그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박 같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전제 조건을 두고 뭐 예산 삭감이라든지 그런 게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정에서도 이상한 것도 많았고, 또 금방 민주당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하도록 놔둔 것도 그렇고, 지금 증거가 있다라면서 유튜버들이나 국민들이 좀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지금 좌파 세력들만큼의 힘을 갖지는 못해요. 아무리 광화문에 나가서 정광훈이니 뭐니 막 그렇게 하는 그것도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한 것부터 국회 의결을 하게 하고 탄핵 가결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각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 변화되는 점들이 어떤 점인가, 그것들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부정선거 증거가 만약에 나온다,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화끈하게 막 주범 이런 것들을 잡는다든지 뭐 그렇게 간다고 칩시다.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 있는 좌익 세력들이 윤 대통령 말처럼 몇 놈 잡아놓고 뭐 민주당 해산시키고 그렇게 실제로 되겠습니까? 좌파는 옆집에도 있고 지력만 떨어지면 저렇게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 나라에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좌익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씩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 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채워집니다. 투표함 집어넣고 그런 공무원들이나 뭐 선관위 직원들이나 부정선거에 관련된 인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 사형을 선고한다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식으로 될까요? 지금 이 재판 하나도 사법부에서 처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일은 안 될 것 같잖아요. 마치 소설 같은 그런 시나리오를 바라잖아요. 바라니까 원하는 거는 단순하니까 수준에 맞게 또 그 말들을 해주는 거죠. 대통령이 뭐 서울대 그런 사람들만 국민으로 상정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중졸, 고졸, 뭐 할머니 이런 사람들까지 발신을 해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야 되기도 하고, 계엄군을 들여보내고 그렇게 한 것 자체로 저층 우파라는 사람들이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해결해 줄 것이다 하면서 좋아하고 있죠. 일거에 소탕하고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죠. 워낙 많고 그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좀비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통진당이 해산을 했어. 그렇다고 이 사회의 간첩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활동을 못하는 것 뿐이지, 걔네가 뭐 물리적으로 사형을 시키지 않는 이상 사라집니까? 오히려 더 숨어서 다른 간첩 활동들을 하겠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아주 뿌리 깊은 이 세력,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죠.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잘 돼서 선거 범죄들에 관련된 세력을 처벌한다든지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좌파들이 없어지고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나라에 아주 똑같은 영향을 줬던 문재인도 지금 양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주범들도 아무런 그게 없는데 뭐 촛불 시위, 뭐 광우병이라든지 예전부터 줄기차게 좌파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마주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은 뭔가 지금 외부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 뭐 국내의 뭐 좌파라든지 뭐 부정선거를 일거에 타진하고 이거는 애초부터 안 된다는 거는 본인도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눈높이에 맞게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뭘까 이거예요.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그리고 있는 빅픽처 뭘까? 항상 국내 문제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그것만 봐서는 항상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이 사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엄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짜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까지는 나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미국과 어떤 중국과 관련된 어떤 포석 같은 뭔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이제 앞두고 있죠. 내가 만약에 미국이야. 내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될 건데, 그럼 미국에 관련된 계획들이나 뭔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라는 게. 근데 뭐 한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나라를 생각할 때랑 비슷하게 좀 뭐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막 생각한다고 하는 그렇지는 않겠죠. 뭐 그 자국의 입장에서 뭐 미중 패권이라든지 또는 그런 우방국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래야 되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뭐 한국 24시간 생각하지 않잖아요. 미국이 자신들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 기조랄까 뭐 그런 게 이제 방위비 이런 것들을 꾸준히 주장을 해왔으니까 트럼프는 계속 그런 걸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아니지만 위에서는 다 이미 어떤 결정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차원에서 뭔가 또 얘기가 오고 간 게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계엄을 통한 뭔가를 좀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가능성 하나랑, 또는 뭐 미국 중국 간의 본격적인 좀 뭐랄까 뭔가를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뭔가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 차원에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가능성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국제 관계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한국이 만약에 이제 통일이 돼야 된다면 그걸 또 밟아 나가는 단계 중에 하나로서 이 계엄을 통한 뭔가 지금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만약에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 헌법이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범죄죠. 아주 중대한 범죄죠. 선거 범죄죠. 범죄 중에서도 굉장히 큰 범죄죠. 그거를 올려버렸다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국제 관계에서 그 외교상의 문제가 생길 텐데 중국이 개입을 하고 이러던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분명히 한중 관계에서 개입을 했구나, 그렇네, 다음부터는 그냥 좀 조심해, 하지마, 이럴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외교 관계에서 그 다음 문제가 생기게 확실한데 이거를 지금 계엄이라는 엄청 공개적으로 광고하듯이 아주 이벤트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계엄이라는 그 카드를 전 세계에서 집중이 될 소재를 사용을 해서 선전포고를 하듯이, 물론 뭐 표면적으로는 국내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는 어떤 이거를 그러니까 이용을 한 거는 확실한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야. 진짜 그렇게 선거 부정의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이런 범죄를 없앤다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건 일종의 신호탄인 것 같다. 시발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이게.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중국이랑 미국이 전쟁하나, 아니면 뭐 어떤 뭐 그런 계획이 빅 플랜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정선거 있는지 뭐 누가 몰라요.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 다 알고, 어쨌든 좋든 싫든 얽혀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갈등의 해결이라는 것은 그 두 존재가 정신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다르게 생긴 것도 아니고 인종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건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생각이 뭔가 합의점을 찾아 나가려는 어떤 뭐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밖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는데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것만 봐도 또는 시민들이나 서로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자면 아무리 뭐 법적으로 뭐를 금지하고 한다 해도 이런 갈등에 대한민국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뭐 어떤 외부적인 제재나 이런 걸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그 두 주체들이 마음을 서로 열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뭐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뻔한 얘기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나라의 조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화합과 통합과 이런 것과는 정반대의